네, 반갑습니다. 자, 11월 3일 오늘이 밤 11시 58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 꼭 영상을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짧게 시간을 잠깐 냈습니다. 짧게 영상 올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11월 3일 화요일인데요. 자, 시장이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확연히 추세가 전환됐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좀 댓글을 장중에 좀 드렸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미국 시장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거 저점 깨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미국 시장 오늘 빠지지 않으면 3일째 요 자리를 지지하는 거거든요. 자, 3일째 요 자리를 지지한다는 얘기는 자, 5일선이 살짝 들어누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5일선은 올라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자리는 지금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자, 미국 시장도 대선 불복 사태만 생기지 않는다면 이제는 완전히 저점이 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메이저 세력들은 뭐 그런 느낌 우리보다 먼저 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매 동향을 보니까요.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선물, 옵션까지 전부 다 상승 쪽에 베팅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기간도 역시 코스피 대량 매수, 코스닥도 매수요. 다만 기간 옵션을 푸 쪽에 많이 샀지만요. 어차피 시장의 움직임은 외국인의 옵션 동향을 좀 보셔야 된다. 외국인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기간은 지금은 무시하시고요. 우선은 지금 시장 자체가 완전히 상방으로 돌았기 때문에 시세에 순응하셔야 됩니다. 이제는요. 물론 뭐 대선에 불복할지도 몰라. 그러면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릴 수도 있어.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한번 흔들릴 수도 있지만 흔들릴지 안 흔들릴지도 모르는 그 일을 지금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면서 매수 시점을 늦출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만에 하나 운이 나빠서 대선이 끝나고서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리더라도 만에 하나 그 흔들림은 저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들 시세를 보면요. 저는 대선 불복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많지 않나. 종목들 시세를 보면요. 저 개인적으로는 혹시라도 전에 말씀드린 신풍제약이 13만 원을 깨게 되면 여러분께 제가 11만 원까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대선에 문제가 되게 불복 사태가 생기게 되면. 그런데 이미 이 종목의 시세에서 말해주듯이 또는 외국인의 수급에서 말해주듯이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추세를 돌려버리면서 이 밀집되어 있는 이 이평선을 돌파를 해버렸거든요. 오늘 13만 4,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이 갑자기 다시 11만 원까지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요. 기관 외국인, 특히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죠. 저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겁먹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세 가지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국 대선이었죠. 자, 대선이 11월 3일이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그 이벤트 있는 날 2, 3일 전에 보통 주가는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추석 연휴가 막상 닥치니까 2, 3일 전에 추세를 돌리듯이 한번 끝반등이 들어오듯이요. 자, 저는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은 이제 끝났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코스닥 대주주 양도세 문제도 이제는 다시 이제 유예한다, 10억으로 유예한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도 단기적으로 이제는 끝났다라고 보여지고요. 세계적인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 혹시라도 대선 불복 사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우려가 발생이 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급락할 수는 있지만 그 급락을 하더라도 만에 하나요. 지금은 그럴 가능성을 낮게 보지만 급락을 하더라도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이제는 바로 회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급락할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주가는 돌아서고 있거든요. 이미 추세들이 이미 돌아섰습니다. 신풍제약 보시면 종목들을 보시면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신풍제약을 보시면 또는 삼성 SDI를 보시면요. 자, 삼성 SDI도 보시면 이미 차트가 5일선, 11선이 이미 돌아섰습니다. 강하게 뻗어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이미 하나, 둘, 셋. 파동상으로 5%가 끝났기 때문에 내일 정도 한번 놓으면 한번 눌러질 수는 있습니다만 삼성 SDI는요.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한번 눌러질 수는 있습니다만 이미 저는 추세는 전환됐다.
전환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겁먹지 마시고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 공략하셔도 됩니다. 굳이 오늘 6%, 7%, 8%씩 오른 종목을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고요.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오르지 않은 종목이 어떤 게 있나요? 잠깐만요. 에코프로비움도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고요. IA라는 종목은 동전주라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이 종목이 만약에 이 종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만에 하나 장중에 조금 흔들릴 때 이 종목이 500원을 살짝 장중에 깬다면 뭐 497원이라든지 이렇게 살짝 깨게 되면 바로 매수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전주가 좀 불안하신 분들은 동전주 하지 마시고요. 이런 반도체 관련주, 원익 IPS, 테스, YIK 이런 반도체 관련주나 DB 하이텍 이런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DB 하이텍도 이제 막 돌아서려고 하고 있죠. 네, 이제 돌아서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5일선과 11선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살짝 돌파를 하면서 5일선이 돌았죠. 자, 돌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내려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종목들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은 외국인데 이제 들어왔거든요. 이제 준비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대선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선주도 일부 포트에 좀 담아 두셔도 됩니다. 좀 길게 보시면요. 안철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써니전자라든지 까미위엔시 같은 종목도 보시면 되고요. 이낙연 관련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이월드라든지 뭐 남아토건 뭐 이런 종목 보시면 되고요. 이재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이재명 관련주 뒤에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 여기 이재명 관련주는 에이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쭉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이재명 관련주는 에이텍, TLI, 에이텍, TN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검찰총장 이름 뭐죠?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사람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서현, 모베이스 전자, 아이크래프트 덕선 최근에 많이 급등했습니다.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 관심 가져보시죠. 최근에 이 종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라리 많이 상승하지 않은 이낙연 관련주 지금 뭐 지지율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결국은 경선에는 민주당 경선에는 그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민주당 경선에서 뭐 민주당 대표로 다시 또 대선에 출마할지는 모르지만 그건 이겨봐야 되죠. 이재명이 이겨야 되겠지만 일단 경선에까지 나온다라는 얘기는 시세는 적어도 더블 정도는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중간에 뭐 경선에 나가지 않겠다 그러면 골치 아프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낙연 관련주 아직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종목들도 여전히 네,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관련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월드라든지 남아토건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자, 이런 종목들은 현재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자, 대선주는 일부만 포트에 담아 보십시오. 지금 당장 급등하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은 수소차, 뭐 전기차, 뭐 골고루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동안에 1400포인트에서 2450까지 급등을 해 오면서 그때 시장을 주도해왔던 종목들이 네이버라든지 다음 카카오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해 왔었는데 비대면 관련주라고 그러죠.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종목보다는 이제는 한번 이렇게 주가가 한번 크게 조정받고 이렇게 한번 이게 눌림목 크게 한번 받고 나면요 새로운 주도 종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새로운 주도 종목이 어떤 섹터인지는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다 빠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은 같이 오르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어느 정도 키 맞추긴 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주도주가 우리 눈에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동안에 많이 남들 2450포인트까지 상승할 때 소외되어 있던 그런 섹터들 그런 섹터들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여러분 좀 체크해 보시기만 주도주의 가능성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철강주라든지 아니면 화학주라든지 또 아니면 이런 그 다음에 뭐 LNF 같은 전기차주도 괜찮습니다. 이 종목도 저는 지금 이제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는 거 오늘 돌파를 했죠. 그동안 갈까 말까 망설이다 드디어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자리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자리요. 굉장히 좋은 자리고요. 자, 호텔 신라 같은 이런 면세점주도 완전히 시장에 소외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좀 주가의 힘은 무거울지 몰라도 꾸준히 들고 가시면 좋은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화장품주나
그동안에 많이 소외되어 있던 면세점 관련주나 지금은 최악이지만 그런 종목들도 일부 포트에 담아 두셔도 되고 일부만요. 그 다음에 기존에 주도했던 전기차나 수소차 이쪽도 관심 가져보시고 반도체 관련주도 여전히 비메모리 반도체도 여전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 골고루 포트에 한 서너 종목 담아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하학주는 이미 출발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학주가 시장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지만 지금은 먼저 움직여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좀 따라가기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조금 시장이 눌러지고 나면 이런 종목들 그때 다시 공략하죠. 지금은 보조 지표들도 가열권에 들어왔거든요. 추가적으로 밀고 올라가기에는 조금 이제는 시세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 발굴하시는 게 지금은 더 유리합니다. 새로 현금을 쥐고 계시는 분들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소차 관련주 예를 들어서 중에 제가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렸던 제가 자주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참고로만 하셔도 될 듯 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디 있죠? 잠깐만요. 자, 일단 하나씩 볼게요. 신풍제약은 일단 15만원까지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15만원에서 행보한 이후에 20만원까지 일단 도전할 예정입니다. 근데 20만원 가면 그때는 상당히 많이 행보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때는 신풍제약을 매도하시고 일단은 다른 종목으로 다시 갈아타셔서 다시 또 끌고 가시면 되고 그동안 신풍제약은 20만원 근처에서 행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15만원에서 한번 걸리고 그 다음에는 목표가 20만원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한온 시스템 같은 종목들은 수요차 관련주죠.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2.21% 이제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 종목도 보시면 주봉을 보시면 저점이 나온 게 아닌가. 파동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파가 나왔고요. 지난번에 제가 요 자리 한번 저점이 11,200원에서 요 자리에 1,800원 요 구간 정도면 사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은 주봉선 저점이 나온 듯 하거든요. 아직은 올라가더라도 이 종목 12,000원, 11,800원, 900원에 걸리는 자리지만 요 자리만 돌파하게 되면 시세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종목들이 이평선이 꺾여 있기 때문에 바로 위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거든요. 멈칫하면서 눈치 봐가면서 1%, 2%, 3%씩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여러분 내일이라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승의 초입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도 늦고 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